나는 비즈니스적으로만 바라본다. 뭐 나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계산만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다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의 다 숙명이죠. 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네. 영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네. 참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. 수백 명의 영업 조직을 네. 이렇게 모시고 있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업에 맞는 사람과 혹은 맞지 않는 사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정의를 하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 저런 사람도 있고 너는 맞아 너는 안 맞아 이렇게 내리기는 어려운데, 제가 보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심플한 사람들이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1시간 정도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거든요. 아무리 시장 제공을 해준다 한들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, 시장 제공을 안 해줘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 이 영업에서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 거예요. 뭐냐면 이 영업도 이제 사실 타고난 기질적인 그 적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카이스트 연구원 으로 취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계를 한번 어쩌고 연구해보고, 나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막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. 내가 카이스트라는 그 좋은 곳이 나한테는 안 맞아요. 그 다음에 저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물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. 이 붓과 펜과 이 내가 물감을 너한테 이렇게 딱 제공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. 내가 코칭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도 저는 안 맞아요.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8시간을 나가서 축구를 뛰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요. 하루 종일 골프 연습해서 한 달 하루에 한 1000개씩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. 그리고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영업하라고 하는 게 더 저는 쉬운 것 같고요. 사람마다 가진 그 기질적 특성이 다 있거든요. 어떤 사람은 길 가는 사람한테 말 걸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.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딱 이 360번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역 앞에 딱 내렸어요. 자, 고속터미널 버스역에서 여러분들 딱 자신있게 손들고 안녕하십니까? 저는 누구누구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? 다들 머릿속으로 막 벌써 두려움이 넘치거든요.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쪽팔린다,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. 근데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,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더라고요. 그냥 뭐 카페에서 그냥 관리자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면 큰 소리로 그냥 답변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,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하고, 이런 분들이 사실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영업이 안 되냐면 사람하고의 그 미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 가시는 분들, 너무 이제 내성적인 분들. 근데 내성적인 분들도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게, 오히려 전화통화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정돈은 잘하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걸로 사람들을 또 설득하는 스킬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이제 내성적인 분들은 조금 영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기적인 분들도 어려워요. 이기적인 분들, 약간 본인이 의도화해서 사회화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또 조급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조금 영업과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저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뭐냐면 100m를 우리가 잘 달리는 사람이 뭐 10초 초반? 거의 올림픽 신기록은 9초대잖아요. 근데 일반인들 중에 좀 잘 뛴다 하시는 분들은 뭐 13초, 뭐 12초, 13초 이렇게 뛰잖아요. 보통 평균이 뭐 한 16초, 17초? 좀 못 뛰면 20 몇 초 이렇게 되는데, 100m 달리기 23초, 24초 뛰던 분을 갑자기 뭐 13초대로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신발과 기구와 도구와 훈련장이 있다 한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100m 달리기를 16초, 17초 뛰던 사람이 13초를 오는 게 빠른 거지, 23, 24초 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불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누구나 영업을 도전해보아라 이런 말은 사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은 못해요. 왜냐? 그분들은 영업을 해도 안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. 저한테 굉장히 많은 후보자님들이 문의를 주시고 영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, 그 다음에 본인도 억대 연봉을 좀 벌고 싶다 해서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, 그분들의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절반 이상은 영업을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근데 하더라도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. 한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도 안 돼요. 한두 명 정도가 이분은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겠네? 이런 분들이에요. 그래서 진짜 영업이 사실 맞고 안 맞고는 제가 미팅을 하면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판단을 해드리고 현실적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. 보험회사에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 눈, 코, 입 달려면 다 데리고 오라고.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. 제가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보험 관리자를 하지는 않고요. 정말 오래 갈 수 있고 이 시장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뽑아야 저희 DB도 빛이 나고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지, 그냥 영업해볼게요 해서 DB만 소진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맞지는 않고,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내가 영업과 맞을까 안 맞을까, 그 다음에 이런저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한마디로 한번 결론을 내드릴게요. 내가 영업하고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맞지 않고요. 영업을 한번 해볼까? 도전해볼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아요.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세요? 아, 내가 영업이랑 맞을까 안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안 맞고요. 영업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, 혹은 해볼까? 영업은 어떨까? 내가 한번 저 직종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 겁니다. 메타인지라고 하죠.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저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적어도 뭐 2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가 되시면 나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알잖아요. 어떤 사람인지를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, 영업이 잘 맞을 것 같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대표님, 또 질문이 방금 들어왔습니다. 네. 아니,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네. 이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? 좋은 회사를 찾아다니는 게 그들의 숙명인가요? 궁금합니다.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다니기 싫어도 그냥 다니잖아요, 사실. 그쵸? 이게 의무적으로 회사를 이렇게 뭔가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,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관리자하고의 불화,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불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,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이직을 합니다. 일이 안 풀린다라는 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본인이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, 그 다음에 회사가 그 FC를 케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희가 가진 이 특성상 사실은 사업가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. 어떤 거냐면, DB를 내가 사서 월납 실적을 얼마 해서 이걸 가지고 소득으로 만들어낸다, 이런 게 사실 사업가적인 마인드거든요.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없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DB를 내가 무료로 받아서 실적을 해서 소득을 좀 만든다. 자기한테 잘 맞는 시장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나는 어떤 영업이 있는지부터 좀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C라는 회사를 갔을 때 이 회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, A 회사에서 안 되니까 그냥 B로 이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현실 도피형이죠.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이직은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A라는 회사의 고객도 놓고 와야 되고 유지 수수료도 놓고 와야 되고 리스크를 두고 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더 좋은 뭔가 기대값이 있어야 이직을 하는 건데, 그냥 A가 마음에 안 드니까 B로 가요. 근데 B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C로 가요. 그건 굉장히 좀 뭐랄까 전략적이지 못한 이직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실 회피죠. 현실 회피.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, 저는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못 봤고요. 한 회사에서 자기 관리자하고 혹은 회사 대표하고 어떤 뭐랄까 끈끈하게 비즈니스로 왔지만 비즈니스에서 서로 신뢰가 생겨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게 이 업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, 오래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. 나는 비즈니스적으로만 바라본다.
뭐 나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뭐 언제까지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계산만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다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의 다 숙명이죠. 본인들이 걸어왔던 본인들이 했던 사회생활에 기반해서 또 이 업도 이 회사도 선택을 한 거니까. 근데 저는 이직을 할 바에는 관리자와의 좀 대화, 진솔한 대화, 그 다음에 내 속마음을 좀 터놓는 시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.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. 어떤 영업가족들이 저한테 면담하자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잘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좀 더 생겨요. 그게 사람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생리인 것 같긴 합니다. 이 이직이라는 게.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저도 뭐 이직을 해봤으니까요. 근데 뭐 이게 주기가 뭐 3개월, 4개월, 5개월, 뭐 1년에 뭐 3, 4번 그거는 문제가 좀 있고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이직이 오히려 답인 경우도 있다. 저도 한 2년, 3년 정도 주기로 이직을 한 2, 3번 정도 했거든요.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정착을 해서 제가 뭐 이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죠.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. 그래서 회사 명이 바뀌는 거 아니고서는 굳이 이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질문해주신 분이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대본이 없거든요. 대본 없이 그냥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뭐 아무튼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